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의 장점. 도산기업이 대표 입장에서 법인 파산 돈 들여서 하는데 무슨 장점이 있느냐. 첫째, 개별적인 변제 독촉에서의 해방. 이게 가장 크죠. 도산기업에 대한 파산 선고로 대표자는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 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제의 일을 전속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도산기업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야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대표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변제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예방합니다. 도산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제인이 도산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이 환가 배당을 하게 되죠. 법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 재산 청산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채권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각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죠. 이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 위험에서의 해방. 이거는 좀 약간 체불이 임금이 있는 데죠.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위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성립하므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내지 의무를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도산기업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관제의 권한에 따라 재산 채권을 변제하게 되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2항 위반. 파산 선고로 수표의 지급이 정지되고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수표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 선고 후부터는 수표의 부도 발생에 따른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무를 제가 한 법인 파산을 해보니까 근로기준법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이거는 사실은 이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경강, 특수관계를 포함해 도산기업 발행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파산 선고로 재단 채권이 국세, 지방세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면 과점주주의 이차 납세 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겠죠. 일단 법인 재산으로 먼저 갚기도 하니까요. 부동산 양도시 도산기업은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40%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도산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 선고 이후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네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통한 청산이 사적 정리보다 조세 부담이 적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 활용 가능성이 커짐. 기업 파산으로 인한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 또한 회사를 위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법인 파산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산기업이 청산으로 재산 은닉 등 이게 가장 크죠. 불필요한 오세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다음에 저렴한 신청 비용. 채무자 신청의 경우 인지는 1,000원. 통달료는 이거는 예전 거죠. 지금 5,200원입니다. 지금은 5,200원. 지금은 꽤 나가죠. 이것도 5,200 곱하기 40번 플러스 채권자 곱하기 3. 채권자가 10명이면 53 곱하기 5,200원이면 얼마죠? 53 곱하기 5,200원. 53 곱하기 5,200원. 27만 5천원. 27만 5천원. 아니다. 채권자가 10명일 때 30이죠. 70 곱하기 70 곱합니다. 70 곱하기 5,200원. 그래도 36만 4천원 빼이 안 나오네요. 36만 4천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이 10명일 때 36만 4천원 나옵니다. 재창업 새로운 출발이 시작 전 도산기업의 대표자는 기존 도산기업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새로이 프레시스타트하는 출발점을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산기업의 채권자적 관점.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개별적 강제집행의 부담 해소.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관제인이 도산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한가요?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변제를 하는 절차죠. 이를 위하여 법은 파산관제인이 신속하고 공정한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파산관계인이 점유, 관리, 한가 권한, 법원의 각종 허가, 재산조사 절차를 통한 채권이 간이한 확정, 소송의 수기, 형사처벌 등.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집행권을 획득하거나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투하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저비용 고율이 포괄적 강제 집행을 달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공평한 채권 변제를 받죠. 도상기업이 재산을 사적으로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져 다수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은 반면 소수의 채권자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송 충당 등 회계 처리 가능. 이게 크죠. 도상기업이 파산 성공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도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상기업 근로자의 관점, 채당금이 지급. 도상기업의 파산 시 근로자는 복지공단으로부터 채당금,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조 6번 임금채권 보장법 7조 2에서 임금채권의 우선정부장. 도상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후나 최종 3개월, 최종 3년에 한정되지 않고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도상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배당 제한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재단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로자도 유리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대표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이게 법인 파산의 장점이죠. 그렇죠? 채권자도 유리하고 대표도 유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를 많이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